이재명이 당선되면은 막판 공포 통치, 막장 공포 통치가 충분히 예상된다. 그 예고편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이 집권하면 어떤 상황이 될지. 오늘만 해도 여기저기서 정신없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청래가 세상 바뀐 줄도 모르고 대법원장을 협박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은 어떻게 법원을 향해서 그렇게까지 협박하고 실제로 대법원장 수사받도록 하게 하고 비판이 있죠. 비판이 있으니까는 이재명이 앞장서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상황에 대해서 내란 수개뿐만 아니라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내란 핵책을 하고 실행을 하고 2, 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내란 종식 프레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고 지금 내란 종식 그 프레임 가지고 대선을 치르고 있고 끝나면은 그 프레임으로 대대적인 정치 보복을 해야 되는데 정치 보복을 하려면은 뭐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있는지 없는지 전부 다 덮어 씌워가지고 문재인 때 했던 것처럼 적폐몰이, 이제 내란몰이 이렇게 해서 법정에 막 세워서 유죄받게 만들어야죠. 이것저것 막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하려면은 그렇게 심판을 하려면은 법정이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이 조희대 대법원 체제를 흔드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법정이 깨끗해야 하지 않겠느냐가 아니고 속마음은 우리 편으로 다 채워놔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편으로 다 채워놔야 된다. 나중에 적폐몰이, 내란몰이, 정치보복 그걸 해서 우파를 괴멸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뭐 군사력으로 할 것도 아니고 일단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는 지금 있는 대법관들은 자기들 말 안 듣고 자기 편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편으로 전부 다 바꾸기 위해서 조희대하고 이 대법관들을 괴롭히는 거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뭐 이재명 지금 여기 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기 전에 아예 그것을 죄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하고 있죠. 이걸 오늘 또 법사위 전체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기들끼리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을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그 선거법 자체를 고쳐서 이재명이 지은 죄 허위사실 공표 중에서 행위 부분 그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또 유죄처제 파기 한정됐죠. 그런데 거기에 적용된 법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고쳐서 행위 부분은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런 이재명의 제목 그것을 개정을 한다. 없애버린다. 그러면은 대법원에서 나중에 고법에서라도 판결을 하려고 하면은 그 조항이 없어졌으니까는 면소 취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를 해버리면은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또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오늘 전현희 오늘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정권이 바뀌면은 이재명 피습 사건 특검하고 국정조사해야 된다. 그때 부산에서 피습된 게 거기에 습격을 한 사람이 있었죠. 지금 처벌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배후가 있다. 정권이 바뀌면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또 이 말도 합니다. 당시 현장에 국정원 요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왔다 갔다 했다.
넌 제보도 있다. 지금 뭐든지 계담을 하면서 제보가 있다고 합니다. 당시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에 대한 테러에 관여한 게 아닌가 의구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국정원을 조사해야 된다. 마치 단독 범인 것처럼 처벌이 됐다. 자, 국정원을 파헤치겠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 국정원. 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이 들어서서 그때 적폐몰이를 할 때 국정원장들 줄줄이 전부 다 잡혀갔죠. 지금 딱 그 상황을 그대로 지금 되풀이하려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재명이 그때 피습당할 때 국정원이 개입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막장 공포 통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예고편들이 막 오늘만 해도 여러 개가 쏟아졌습니다. 김용민이 뭐라고 했냐면은 민주당 의원이죠.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 기소를 하고 지금 이 재판을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기현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보받았다. 법사위에 나와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면은 면책특권이 생기죠. 법사위에서 이야기하면은 옛날에 김의겸 무슨 뭐 청담동 술자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면책특권이 있어서 막 말을 하는 겁니다. 법사위에서 1인당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사롱에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 또 제보.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한다. 접대를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 그런데 제보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자기가 그냥 이거 말고도 민주당은 무조건 제보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아무 이야기나 막 하죠. 이재명 지금 무슨 러시아제 러시아제 그 권총을 가지고 습격을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래서 방탄복 입어야 돼. 무슨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해줘야 돼. 이런 식인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확인도 되지 않은 이게 만약에 그런 게 제보가 있으면은 다 수사 의뢰하고 벌써 다 했겠죠.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은. 그런데 지금 면책특권 이용해서 법사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말고 김의겸 청남동 술자리하고 똑같은 거죠. 아니면 말고 그래? 제보가 잘못됐네. 지금 이런 내용들이 대선 레시에 접어들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세력이 집권을 하게 되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의 집권은 기필코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저는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반전을 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지율 격차 8%까지 온 것도 있고 물론 20%도 있지만은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계속 대선에서 일종의 해방을 놓는 과거 경선 상대자들 그럼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정호영, 박철원 이런 분들까지 도저히 이재명이 집권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고문단에 합류하는 그러니까 이런 열기 분위기가 확산되면은 충분히 이재명 집권을 막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남은 20일 동안 저도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고 계속 추적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